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은 듣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하기에 앞서서 듣기죠. 듣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먼저 듣죠. 듣고 나서 말을 합니다. 듣기를 잘해야 말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듣는 것에서 우리가 얻는 효용이 첫 번째는 남이 아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남에게 알려주는 거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은 남이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잘 들으면 내가 많은 걸 알게 된다. 내 말에 써먹을 거리를 많이 장만하게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야,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면서 말을 배우는 겁니다. 잘 들으면 남의 말을 배우게 됩니다. 말하는 방법,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에게 먹히는지 그 말하는 방법을 잘 듣는 사람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말을 잘 하려면 그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요구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그분 마음에 드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분 비율을 맞추고 그분에게 필요한 말,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다 들어서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이 지금 처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어떤 말이 필요한지 잘 들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 여러분도 직장에서 뭐 보고서도 쓰시고 또 어떤 보고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려면 그 윗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윗분에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윗분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 그걸 알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상사가 바뀌거나 내가 어떤 부서를 바꾸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모시는 상사분들의 성향, 취향,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요구하는가, 뭘 궁금해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해드려야 그분 성에 차는가, 그분이 만족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듣고 싶은 얘기가 달라요. 저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알면 뒤가 편해요. 근데 다른 동료들을 보면은 그걸 하나씩 알아가더라고요. 알려줄 때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알려고 안 해요. 먼저 알아야 맞춰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물어보고 듣고 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씩 알려줄 때마다 듣고 그걸 다 알만 하면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을 만나면 또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빨리 알아서 그 안 걸 가지고 내 말에 써먹어서 그 직장 생활을 좀 편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안 하시고 하나씩 알아가다가 또 헤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듣기를 열심히 하는 다른 분들이 그러시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다른 분들은요, 말을 듣다가 자기 말이 생각나.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말을 해야 돼. 그럼 중간에 막 말을 자르고 들어가. 그리고 누구 말을 듣다 보면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생각이 반대야.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서 또 끼어들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저보다 이렇게 막 생각도 많고 머리도 좋은 분들은 어떤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아. 미리 지레짐작을 해. 너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뒤에 뭔 말 할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잘라.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남이 알고 있는 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말을 자르고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의 어떤 공간이 있구나. 다른 분들이 참 잘 안 들어줘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열심히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대통령을 모실 때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해주세요. 어떤 글을 쓰라고 그럴 때, 혹은 일을 시킬 때, 첫 번째는 이게 주제만 주고, 일도 어떤 그 해야 될 일의 어떤 목표만 주고, 이제 이걸 한번 해봐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략적인 어떤 소재를 주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혹은 일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봐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작 부분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착수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듣기 실력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서두만 얘기했는데도 뒤에 이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몇 가지만 툭툭툭 던져줘도 그 던져준 것을 이렇게 맥락을 만들어서 그걸 잘 이어서 이분이 하려는 말씀이 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듣기 실력입니다. 듣기 실력. 듣기 실력이 없으면 갑자기 뭐 주제를 딱 던져주면서 뭔 소리야 이걸 뭐 어쩌란 얘기야.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그게 듣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를 몇 개 툭툭 던져주면서 이거 넣어서 해봐.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이 소재들이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돼. 그리고 서도만 얘기하면 아니 끝까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누가 그 뒤를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듣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다 연결도 하고 뒤에 이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주제의 배경이 뭔지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듣기 실력이라는 게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해력이고요. 이해력. 기본이 이해력이 바탕에 있어야죠.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약력입니다. 들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하지 않은 내용, 그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유추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듣고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그 양에 줄여야 돼. 요약을 해야 돼.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빈칸이 있어. 채워야 돼. 여긴 또 유추력이 필요해. 그 유추력이 필요하고 그 네 번째로 저는 그래도 뭔가 모르겠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력이 필요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잘 질문해야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놓쳐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해력, 요약력, 유추력, 질문력 해서 내가 들은 내용, 모은 걸 가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활용을 하고 내가 써야 될 글에 그걸 써먹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뭔가 발표를 해라,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말을 하라고 시킨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것부터 출발이죠. 그 지시를 듣지 않고 뭐 내가 갑자기 뭐 말을 합니까? 그때 들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요약하고 유추하고 질문해서 내 말에 활용하고 응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직장 과장 시절에 진짜 수준도 높고 똑똑하고 제가 감히 이렇게 따라잡기 힘든 흉내내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부서장으로. 그래서 그분을 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 말을 제가 듣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강 과장, 이거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해봐. 그래서 말을 하세요. 근데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그럼 제 표정을 보고 얘가 못 알아듣는구나 하면은 A4 용지 같은 거 있어? 종이 좀 가져와봐. 그 종이를 갖고 드리면은 거기다 이렇게 막 쓰면서 또 알려줘요. 이런 논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한번 말을 해보라고. 그래서 A4 용지다가 써줘요. 그래도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은 세 번째 단계로 잠깐 따라 들어오라고 하면서 회의실로 데려가요. 회의실에 큰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거기 앉아봐. 내가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제 그렇게 하고도 이제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서 문안을 갖다 주면, 아,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디스켓 줘, 디스켓. 그러면서 탁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주시거든요. 엄청난 좌절을 맛봤습니다. 제가 듣기 실력이 아까 뭐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대통령 모실 때, 대통령도 저에게 말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저를 불러서 앞에 앉혀놓고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제 저를 1대1로 말하는 거니까 보다 잘 들을 수 있죠. 두 번째 방식은 제가 배석해서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대가 있어요. 뭐 수석 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나 그러면 장관에게 말하고 수석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옆에서 그냥 듣는 거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맞춤형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세 번째는 말하지 않고 메모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메모를 해서 메모를 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헷갈립니다. 말로 들었을 때 그나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글로 주시면 이제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네 번째입니다. 전에 들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대통령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연설비서관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그래서 경유해서 들으면 여기서는 이제 오해가 생기고, 왜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저한테 주기 때문에 진위가 왜곡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잘 들으면 잘 말할 수 있다. 말하기에 앞서서 듣기가 먼저다. 근데 여러분은 그 듣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듣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듣습니까? 혹시 이렇게 전해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잘 듣는 방식을 찾으세요. 찾아가서 직접 들으시고 확인해 보시고 잘 들으시면 그 들은 걸 가지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귀를 좀 밝히세요. 남의 말을 경청하세요. 예, 오늘은 듣기에 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